안녕하세요. 조영기의 통일꿈틀 14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김정일 정권은 붕괴되어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보통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경제적 관점이고, 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 체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체주의 국가로 잘 알고 있는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가 히틀러의 독일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 시대와 또 스탈린 정권 하에 있을 때의 소련을 전체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주의와 일반 독재 국가와의 차이는, 일반 독재 국가는 자기 정적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지만 전체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폭력 행사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자기의 개성을 가진 국민이 아니라 하나의 폭민으로 개미떼가 움직이는 것처럼 또는 쥐떼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같이 인간을 탄압하는 포로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 이런 수용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비밀 경찰들을 유지해서 국민들의 자유의사를 박탈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바로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이것만큼 좋은 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동치문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동치문의 가장 가운데를 우리는 보통 핵심 계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핵심 계층에는 누가 있는가? 소위 말하는 북한의 최고 권력인 백두혈통들이 있습니다. 이번 10월 8일 북한에서 7차 제2기 정치위원회를 전체회의를 개최했는데, 그때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가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습니다. 북한 노동당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한국어로 치면 권력의 실세 중에서도 최고의 실세이다. 당의 모든 정책, 정강 정책을 만드는 기구이다. 두 번째 있는 것이 바로 핵심 중간계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중간계층, 핵심 계층과 지도층을 빼고 이 중간계층은 7차 당대회 때 참여했던 약 한 4,000명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층 계층입니다. 북한 노동당원이 지금 한 340만 명쯤 되는데 그 노동당원이 북한의 하층 계층을 이루고 있다. 제일 외곽에 있는 동조 계층은 평양 주민 등 이 권력과를 연계시켜주는 이런 계층들이다. 이런 전체주의에서 북한 주민들은 당연히 탄압받을 수밖에 없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전체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권의 문제가 가장 큰, 인권을 보장해주는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체 사상 때문에 개혁과 개방을 방해하는 것이다. 개혁과 개방을
정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기서 이 정상국가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려서 국제규범을 잘 지키는 국가이다. 북한이 주체사상이 있는 한에 이 개혁과 개방은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6차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뭐 이런 온갖 국제규범을 어기고 있다. 북한이 이런 돌발 행동, 국제규범을 어기는 행동이 바로 동북아의 평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발전을 방해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붕괴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언론이나 또는 뭐 신문을 통해서 러시아나 중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보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러시아나 또는 중국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왜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현재와 같이 북한이 국제규범을 어긴 상태에서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한은 북한의 정상화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붕괴가 아니라 북한의 정상화를 통해서 북한이 정상적인 상태로 와고 그리고 한국과의 원만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붕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좀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제사회에서 체제 전환을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은 한 2가지 정도의 특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경제의 극심한 구조적 위기가 있을 때에만 체제 전환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물론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은 훨씬 더 험난하지만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을 체제 전환시키는 방법이다. 이걸 위해서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상당히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유엔이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도 같이 저는 북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체제 전환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외부 정보를 잘 습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정확한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고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되고 입소문으로 전파되고 이것이 다시 외부로 나와서 어떻게 평가됐는지 다시 이것이 북한 내부로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정보 한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보 한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민주화의 씨앗을 만들어준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은 우리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야 되지만 북한의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는 1차적으로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는 행위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또는 정부 당국의 결심과 국민의 단결된 힘만 있으면 저는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북한의 정보화, 이 정보화가 결국은 북한의 민주화의 씨앗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하여야 된다. 이것을 저는 통일지향의 대북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일지향의 대북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존에 있는 조금 미비한 시스템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가 바로 KBS의 한민족 방송이 있는데 이것을 대북 정보를 유입시키는 중요한 루트로 수단으로 사용하자. 그것이 바로 저는 KBS의 한민족 방송을 통일 방송으로 전환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휴전선 부근에 있는 대북 DMZ의 대북 방송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위성을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저는 TV 수상기를 전달해 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하루에 2시간씩 2차례씩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실상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국 BBC가 대북 방송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대북 방송을 하는데 통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한국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가 또는 책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인터넷망이 차단되어 있습니다만 사막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 기술 진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가 제가 확인하니까 아우터넷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전파해서 북한 내부에 인트라넷이 있지만 이 인트라넷이 인터넷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정은 정권이 왜 붕괴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뵙겠습니다.